일기 신도시는 공공이 주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방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민간에 맡겨두고 각 단지별로 진행을 하되 안전진단은 면제해 줄게. 하게 되면 용적률은 우리가 좀 보고 좀 올려줄게. 기부 체납 좀 내려줄게.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면서 간소화하면서 신속통합기획처럼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공공이 이끌어가게 되면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국토부 성남시 싸우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뭐 일기 신도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감생심이다. 사실 이제 조기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뭐 후보들마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소리는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 조금 후보들마다의 정책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안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건 뭐 공약 같은 공약이 없어가지고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정계 유튜브 보고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뭐 공약집 보지 마십시오.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는 뭐 공통점인데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 공약이 있었는데 뭐 4기 신도시 스마트 4기 신도시 공약도 있었고 뭐 공공 임대 아파트 공급하겠다, 1기 신도시 또 뭐 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4기 신도시가 공약집에서는 빠졌어요. 빼버렸어요. 이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야 3기도 지금 이제 뭐 첫 단지 첫 단지 본청약하고 가장 빠른 첫 단지가 뭐 2028년인가 첫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다 하냐. 첫 단지가 그러면 뒤에 단지는 아직까지 멀어도 한참 멀었는데 한 203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입주가 마무리가 되려면 신도시 개발이 완성되려면 조합으로 따지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청산하려고 한다면 신도시 사업을 청산하려고 하면 3기 신도시가 2035년에 돼야 될 것 같은데 4기 신도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비판의 목소리. 두 번째는 필요하냐. 그래서 2035년, 그 2025년에 시작해서 2035년 한 2040년까지 갈 텐데 2040년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인구도 분명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출산율이 주니까 또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주니까 서울 수도권도 줍니다. 2040년에는 피할 수가 없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4기 신도시가 필요한가? 서울도 아닌데. 지금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게 서울인데 서울도 아닌데 이게 필요한가라는 논란이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고요. 네. 계속 논란이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거 하고 욕먹거든. 진짜 뭐 이거 좀 표고 잘하려고 공약을 냈는데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야 빼버려.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기 신도시는 뭐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될 수도 있다면 그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처럼 신규 택지를 대규모 택지를 발굴해서 4기 신도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표된 공공 택지들이 있거든요.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5개가 있는데 그 외에 광명 시흥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광명 시흥이 7만 호 정도 되거든요. 인천 9월도 있고 화성 뭐 진안인가 태안인가 진안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의정부 쪽도 있고 이들 발표됐던 그 외 공공택지를 4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좀 빨라지고 되는데 저는 어차피 하기로 한 거 4기 이름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 뭐 새로운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언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고요. 공공이 주도해서 뭐 공공 청년주택, 공공 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들 많이 공급하겠다. 1기 신도시 뭐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공 아파트 10만 호 건설 김대중 정부 때 나왔던 공약입니다. 실제로 10만 호, 5년에 10만 호인지 1년에 10만 호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뭐 10만 호라는 숫자는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부터 매번 정권들이 하는 얘기인데 이 숫자가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빼버렸습니다. 아니 숫자도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왜? 어차피 못 지키니까 뭐. 엄마 나 전교 1등 할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 나 그냥 열심히 할게.
열심히가 뭐야? 몇 등이 열심히야? 아 몰라. 나 책임 못 지니까 나 그냥 열심히 할래.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공감을 얻기는 어렵고요. 일기 신도시 국민의 기만. 저는 주민들, 조합원들을 기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만이냐? 아직도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주 대책이 최근에 삐거덩 되고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고 빠른 분당 같은 경우 이주 대책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처음에는 국토부가 이주 대책을 꺼내들었거든요. 거기 뭐 도서관 부지였나 어디 유휴 부지를 가지고 1,000세대인가 1,500세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우리 동네에 이주단지를 왜 만드는겨? 사전 협의도 없이 뭐 이래서 막 반발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 그래? 하지 말고 그러면 성남시 니들이 대안을 가져와. 그래서 성남시에서 최근에 뭐 몇 개, 뭐 5개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니까 국토부가 야 이게 되겠냐? 이거 안 돼라고 해서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 이주 대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시작 때부터 지금 뭐 삐거덩 되는데 어떤 기자가 전화 왔더라고요. 지금 이주 대책이 이렇게 시작부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는 김칫국 마시지 마라. 예를 들자면 유치원도 입학하지 않았는데 지금 대학교 등록금 걱정하고 있냐. 대학교 등록금이 이주 대책입니다. 네. 아직 학생이 자녀가 유치원 입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국주 단계가 유치원 또 입학해서 졸업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도 좋아야 뭐 서울대라도 갈 수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가는. 근데 지금 유치원도 안 갔는데 서울대 의대 가면 등록금 높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이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적금을 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국민을 기만한다. 조합원들을 기만한다고 하는 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안전진단은 면제해 주더라도 물론 안전진단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면제해 주더라도 뭐 조합 설립도 해야 되고 물론 뭐 신탁 방식이라든지 뭐 공공이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받고 건축 심의도 받고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또 관리 처분 받고 이주하고 하는데 이주하는 데만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네. 2027년에 착공하려면 지금 이주해야 돼요. 야, 짐 싸서 좀 나가. 응? 나 몇 평 배정받을지도 모르는데. 나 몇 억 추가 분담금 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될지도 시공사도 선정 안 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도 입학 안 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거고 저는 정부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게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선도지구 점수를 높게 줬거든요. 통합 재건축이라는 게 이제 단지가 여러 개 있으면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양지마을에 뭐 1단지 금호도 있고 뭐 한양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연합을 해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같은 단지라도 같은 아파트라도 평수에 따라서 25평 가진 사람, 33평 가진 사람, 45평 가진 사람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야, 나가 대지 지분이 더 많은데 아무리 봐도 니들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안 걸리면 우리 양보 잘합니다. 지하철 자리 저는 양보 잘합니다. 뭐 버스 먼저 타세요. 근데 이게 돈이 걸렸다? 저도 양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전 재산이 걸렸는데 양보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 개 단지를 묶어뒀다?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이 안 될 겁니다. 주민들끼리 야 우리 아파트가 용적률이 더 낮은데 우리는 높은데 어쩌고 저쩌고 뭐 네가 더 양보해라. 지금부터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앞으로도 시끄러운데 이 협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저는 민간 사업보다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고 성남시 같은 뭐 관련 일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뭐 전향적으로 야 우리 기부 체납 안 받을게. 임대 아파트 안 지어도 돼. 용적률만 올려줄게. 모든 걸 다 퍼주면 그나마 빨리 할 수는 있겠으나 그마저도 안 되겠죠. 서울시에서 뭐라 그럽니까? 신속통합기획해서 빨리 하라 그러면서 잠실주공 5단지한테 야 임대 아파트 사람 또 한강 좀 봐야 되지 않냐?
한강 비유 나오는데 좀 배치해봐. 그러니까 조합이 난리 나죠. 우리도 한강 비유 지금 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임대 아파트한테 한강 비유를 배정하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니까 또 발을 또 슬쩍 빼고 이런 논란이 있듯이 그래서 일기 신도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공공이 주도해서 특별법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방법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민간에 맡겨두고 각 단지별로 진행을 하되 안전진단은 면제해 줄게. 하게 되면 용적률은 니들 우리가 좀 보고 좀 올려줄게. 기부 체납 좀 내려줄게. 예를 들어서 15%면 한 5%나 10% 깎아줄게. 10%포인트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면서 간소화하면서 신속통합기획처럼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공공이 이끌어가게 되면 조합원들끼리 싸우고 국토부 성남시 싸우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뭐 일개 신도시 빨리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언감생심이다. 안 된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할 수 있는데 뭐 최근에 또 뜨거운 감자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네. 다주택자 규제 폐지 뭐 이런 건데 얘기를 안 합니다. 할 수 있는데 왜? 다주택자 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 과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이게 폐지된다고 해서 정비 사업이 빨리 진행되냐 그러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이 상징성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다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얘들이 달라졌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는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와 얘들이 전향적으로 실용주의 노선으로 가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념이 아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다주택자 규제 폐지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폐지가 부자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한 채만 가지면 혜택을 준다. 내가 한 채를 사서 2년 있다가 팔아. 비규제 지역에 비과세 받고 또 사. 2년 있다 또 팔어. 또 사. 2년 있다 팔어. 이게 투기일까요? 내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30년을 보유했습니다. 3개를. 거주도 했습니다. 뭐 5년, 7년, 10년씩. 누가 실소유자일까요? 실거주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수에 따라서 1주택자는 무조건 실수요자, 다주택자는 무조건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은 그냥 계산하기 편해서 만든 정책인 거고요. 네. 실제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주택 수에 따라서 합쳐서 공시가격이 높으면 세금을 당연히 더 내는 거고 3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5년 거주, 10년 보유를 채웠다면 3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죠. 또는 10년을 보유했는데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고 착한 임대인으로 살았어. 네. 비과세 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핀다면 저는 굉장한 시장의 호응과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국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가 없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333 결혼하면 3년, 애 놓으면 3년, 둘째 놓으면 3년에서 9년 동안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1년에 10만 원씩 5년 동안 50만 원 공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일개 신도시 얘기도 하고 또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왜? 국회가 소입니다. 소. 대가 아니라 소.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는 국민의힘이 하고 싶다고 해도 민주당이 안 해주면 못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겨가지고 만약에 지지율은 지금은 떨어지지만 역전해서 이겼다. 초과이익 환수 폐지한다라고 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안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뭐 보완 정도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야당이 되면 또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년에 10만 호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지. 불가능하죠. 1년에 10만 호가 분당 신도시가 9만 7천 호입니다. 1년에 10만 호, 5년 동안 50만 호면 3기 신도시가 25만 호거든요. 3기 신도시 2개를 국민의힘이 5년 동안 한다고요?
사기 신도시도 아까 제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공약을 볼 때는 할 수 있느냐, 필요한가를 따져야 되는데 사실 필요한 정책도 별로 없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거나 할 수 없는데 한다고 외치거나 뭐 이런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약은 신경 쓰지 마시고, 공약 때문에 그래도 다행 아닙니까? 뭐가 다행이냐면 네. 한쪽만 뭐 좀 뭐라 그럴까요?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고 못하거나 필요 없는 정책을 하고, 한쪽은 할 수 있는데 잘하고 이러면 사실 우리가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없잖아요. 둘 다 시원찮아 가지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기대도 안 하고 둘 다 부동산 공약집은 굳이 분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후보 찍으십시오. 어차피 부동산은 지금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아마 정치권에서도 지금 당장 약간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때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가급적이면 발을 빼거나 민감한 숫자 같은 걸 빼고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 신도시도 빼버리고 맨마누 건설도 빼버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을 회피하고 싶은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기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지정을 하든 지방 양극화 문제든 여러 가지든 부동산이 결국에는 차기 정부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습니다.